예, 지금부터는 3월 마지막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3월 27일 이제 월요일은 미국의 그 3월 댈러스에서 발표하는 연준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고요. 3월 28일 화요일은 미국의 1월 그 S&P에서 발표한 주택 가격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3월 29일은 한국의 3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발표가 예정돼 있고, 3월 30일은 이제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고, 같은 날 독일에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되게 되고요. 3월 30일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2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이제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중국에서 3월 달에 이제 발표하는 그 3월 국가 통계국 PMI 지표가 발표가 예정돼 있고, 유럽에서 EU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주목할 변수들 어떤 것들일까요? 이번 주에는 일단 가장 우리나라에 영향을 가장 먼저 줄 거는 마이크론 같아요. 마이크론 실적이 항상 반도체 3사 중에 제일 먼저 발표하거든요. 메모리 풍향기라고 하죠. 네, 풍향기라서. 그래서 뭐 일단 마이크론이 실적은 뭐 대부분 안 좋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전망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29일 새벽에 발표되거든요. 수요일, 수요일 날 한국 되겠네요. 시간으로는. 예,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역시 중요한 게 주로 좀 중요한 지표들이 그 금요일 날 좀 몰려 있습니다. 3월 31일에 일단 미국의 2월 PC, 항상 이제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PC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거든요. 요게 2%까지 떨어져 있는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 물가 지표가 이번에 또 어떻게 나왔을지, 요게 또 항상 미국 소비자 물가보다 조금 늦게 발표되잖아요. 근데 그걸 좀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안정되게 나온다면 증시에 상당한 또 훈풍을 불어주겠죠. 그래서 요게 좀 꺾이는 흐름으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역시 그리고 지난달에 중국의 그 국가통계국 PMI 지표가 굉장히 크게 호전됐잖아요. 제조업 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3월 달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진짜로 있는지를 또 나타내는 증거니까, 3월 국가통계국 PMI가 3월 31일 날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 이게 아마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도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 주 변수들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1분기가 끝나고 2분기가 시작되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향후 투자에서 좀 유의해야 될 변수다 또는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이제 1분기가 끝나가는데 가장 이제 그 이번 주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날짜가 아직 공개 안 돼서 제가 스케줄은 말씀 안 드렸는데, 3월 말경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있잖아요. IRA에서 세부안이 나와요. 이게 이제 뭐 얼마를 주고, 뭐 태양광에 얼마 주고, 반도체 말고 그 이 배터리 같은 경우 미국에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뭐 상한선, 또 이게 보조금을 무한정 줄 수도 있고요, 상한선을 줄 수도 있어요. 이 이상은 안 된다. 근데 그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오면 또 좋게 반응하겠지만, 기대 이하면 또 주가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에 발표될 그 IRA 세부 법안을 꼭 꼼꼼하게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월에는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벌써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4분기 실적 발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실적 시즌이냐. 근데 왜냐하면 4분기 실적 발표는 되게 좀 오래 하거든요. 보통 한 3월 초까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4월 초에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또 예고돼 있잖아요. 1분기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성장 스토리도 좋지만, 이제 1분기 올해 또 첫 스타트를 끊는 실적 시즌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기업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면밀히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우리나라 반도체나 이런 데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4월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거든요. 이게 굉장히 영향을 또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좀 뭔가 성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4월 말미에 있으니까 1분기 실적 시즌하고 거의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특히 반도체, 뭐 전기차 이쪽이 관련이 크겠죠. 우리나라 자동차와 반도체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 움직임도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제 4월에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또 발표될 텐데, 3월치가 3월 물가는 좀 많이 꺾일 걸로 많이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확인만 된다면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긴축의 명분이 좀 없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제
훨씬 좀 편안해지겠죠. 시장 우리가 접근하기가. 그래서 미국 물가도 좀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반기 중에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어쨌든 뭐 그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또 갔다 왔잖아요. 예. 갔다 왔는데 뭐 평화적으로 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또 전쟁이 언제든지 또 종료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벌써 1년이 넘었죠. 네, 그래서 전쟁 종료는 올해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니까 이런 것들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어쨌든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에 따라서 우리 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은 이제 10년 유예는 받았습니다만 이제 신규 투자는 사실상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걸 놓고 이제 시장 평가는 약간 뭐 한시름 들었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이제 오히려 이게 더 안 좋을 수 있다. 이제 결국 빠져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좀 분분하던데 대체적으로 어떻게들 보십니까? 일단 최악은 면했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이 발표 전에 나왔던 게 뭐죠? 보조금 줄 텐데 중국에서 기술 업그레이드 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뭐 첨단 공정 자체 기술 업그레이드 안 하면 첨단 공정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기술 수준엔 제한을 안 뒀어요. 네. 그러니까 생산을 늘리지 마라. 그러니까 늘려도 첨단 공정 같은 경우는 뭐 5% 정도만 늘려라. 예. 요거니까. 근데 이게 칩을 만드는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웨이퍼를 얘기해요. 예. 이 웨이퍼 개수를 5% 이상은 늘리지 마라. 아. 근데 이게 왜 나쁘지 않은 거냐면은 기술이 요즘에 워낙 발달해서 옛날엔 웨이퍼 하나에서 칩을 100개 만들었는데요. 예. 지금 500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전처럼 칩을 그러니까 웨이퍼를 조금만 넣어도요. 네. 훨씬 많이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향을 사실 별로 그렇게 주진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반도체법 그 가드레일 규정은 이 우리나라 삼성이나 하이닉스에는 일단은 좀 최악은 면했다. 나쁘진 않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날 그래서 하이닉스가 주가가 한번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아직도 좀 걱정하는 건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아직 리스크가 있는 게 그 미국의 반도체 장비가 못 들어가면 네. 못 만들거든요. 그렇죠. 첨단을 예. 첨단 반도체를 그거는 아직은 해제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10월 달이 제일 중요한 게 1년이 그때가 지납니다. 유예 기간 줬잖아요. 1년 유예. 예. 예. 그때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허가를 1년 또 해줄지. 장비 수출을 네, 장비 수출 미국 예. 해줄지 아니면 1년 지났으니까 이제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건 또 악재가 되는 거죠. 그럼 못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0월 달을 좀 가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우리 대통령도 아시겠죠. 예. 이 부분은 아실 거니까 전 4월 26일 날 이런 것들도 논의가 예.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논의가 돼야 이게 보이잖아요. 10월 달에 어떻게 될지가. 네. 그래서 이건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 그래서 최악은 면했지만 아직은 우리가 100% 안심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주들은 그렇고 지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지금까지는 2차 전지 장비나 소재주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약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지난주였죠. 금요일 날 이제 갑자기 주가가 확 한번 불을 좀 뿜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그 전지에서 약간 나왔던 자금들이 반도체 장비 쪽으로 좀 약간 흘러가는 것 같은데 반도체도 이렇게 장비주들이 좀 올라가는 거는 어쨌든 투자나 감산을 하면 안 좋죠, 당연히. 네. 소부장한테 안 좋은데 과거에도 보면요. 결국엔 형님들 따라가요. 이 업황을 따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설비 투자가 당장 감소를 해도 앞으로 업황 좋아지면 또 투자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걸 좀 선반영해서 올라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거랑 또 업황과 별개로 이번에 삼성이 뭐를 했죠? 용인에 300조 투자하겠다. 예. 언급을 아예 해버렸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좀 이 보조금 협상이 좀 잘 돼서 만약 우리나라한테 아주 불리한 쪽으로만 안 된다면 아까 반도체 그 보조금 가드레일 그게 삼성이나 하이닉스 공장에 큰 피해 없는 쪽으로 협상이 된다면 미국에도 또 적극적으로 더 투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악은 좀 명문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업황과 상관없이 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장기 관점에서 투자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은 용인에 지금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결국에 장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면은 반도체는 일단 1순위가 장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좀 소재가 좀 먼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장비가 우선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는 일단 좀 여기도 최악은 지나가서 좀 이제는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국내 증시는 뭐 그동안 이제 2차 전지가 거의 주되어 온 셈인데 2차 전지가 그동안 강세를 이렇게
기대 이상 또는 예상보다 더 높았던 그 배경은 뭔가요? 원래 이게 실적 추정치는 좀 꺾이고 있었대요. 요새 또 리튬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주가가 약했던 게 그동안의 이제 흐름인데, 왜 한국이 이렇게 강했냐면, 일단 연초에 그 기억하시겠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40조짜리 수주를 따는 걸 보고 이제 놀래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예. 이게 조 단위가 아니라 40조면 이게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10년짜리라고 해도, 그러니까 1년에 거의 4조짜리 계약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성장은 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숫자까지 확인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시 한번 확신을 더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포스코 케미칼만 수주할까? 아닌 거죠. 다른 업체들도 이만큼의 수주를 따내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있었고, 또 거기에 3월 달에 유럽의 원자재법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예. 또 미국의 IRA 감축,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 법안에 뭐 미국에 공장을 짓고 생산하면 보조금도 많이 주겠다,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경쟁자가 없잖아요. 예. 중국도 못 들어오고 당연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중국이란 불편한 이슈도 별로 없고 수주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고 그리고 그때 당시엔 또 반도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반도체 논란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다퉈서 이게 수급도 쏠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좋게 작용을 하면서 이 멀티플이라고 PER을 올려버린 거죠. 실적을 지금 본 게 아니라 앞으로 좋아지는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미리 당겨서 반영했다. 당겨서 반영하는 거죠. 보통 2년치를 당겨 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2차 전지는. 그래서 이런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어쨌든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좀 그 2차 전지가 랠리를 많이 보였고, 어떤 그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2년 후에 실적을 자기가 추정을 해봤는데 보니까 그렇게 뭐 PER 높은 것 같지는 않다. 2년 후에 실적을 대입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다른 업종과 약간 달랐던 게, 옛날에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은 오르다 꺾였잖아요. 예. 다른 거는 결국에 숫자 같아요. 네. 여기는 숫자가 확실히 담보가 될 것 같아요.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오랜 사이클이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부터 약간 이제 기세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근데도 이제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가는 영원히 오르는 건 없어요. 아무리 뭐 잘난 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정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주가의 속성이니까. 예. 그래서 많이 오른 만큼의 또 주가 하락이 언제쯤에 또 나올지 모르니까 변동성 확대는 항상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좋은 뉴스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올라갔을 때 조그마한 악재가 터지면요,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료를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 특히 정책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이제 IRA 세부 법안이 나오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예상보다 못 미치면요, 이게 또 빌미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좀 조정의 빌미도 되고 차익 실현의 기회도 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2차 전지도 사실은 2차 전지도 보면요, 2차 전지 안에서도요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사실은 그 에코프로 계열사나 LNF 같은 양극재는 또 많이 올랐는데 또 나머지 소재는 사실 그렇게 많이 또 못 올랐어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여러분들이 또 아마 조정받으면 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2차 전지 내에서 어느 걸 또 많이 쓸 건지 이런 걸 고민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2차 전지니까 나 아무거나 사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선택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인터넷이나 게임주들도 조금 최근에 들썩하다가 다시 또 좀 뭐 좋지가 못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긴축이 조금 완화되는 신호가 조금 더 뭐 뚜렷해진다, 이럴 경우에가 된다면은 조금 기대해봐도 될까요? 인터넷 게임주들이 힘이 좀 되게 없더라고요. 미국과 다르게.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은 2차 전지가 없잖아요. 한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이 긴축이 완화되니까 대안주가 뭐가 갔냐면 빅테크가 가고 엔비디아 가고 심지어 그 비트코인도 갔어요. 그죠? 이쪽이 다 그쪽 이 비슷한 섹터다 보니까 갔는데, 한국엔 옛날에는 인터넷 게임이 그 역할을 했는데 이걸 2차 전지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 게임보단 2차 전지 하자. 완전히 여기서 이제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전혀 영향을 지금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긴축이 완화되고 신호는 나왔고, 저는 오히려 2차 전지가 만약에 여기서 수급이 좀 빠져나가면 인터넷 게임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2차 전지랑 좀 약간 서로 좀 반대로 가지 않을까. 이쪽 섹터는.
근데 이쪽 이제 인터넷이나 게임이 말하자면 2차 전지하고 조금 다른 점은 실적이 뒷받침이 얼마나 되느냐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직은 지금 약간 그죠, 성장성이 맞습니다. 뭐가 생기죠. 이게 원래는 BBIG 시절에는 정말 누구도 의심 안 했잖아요. 성장도 엄청났는데 언택트 시대 끝나버리니까 리오프닝 하니까 성장률 실제로 둔화됐고 게임 회사들 실적도 많이 안 좋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신작 모멘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쨌든 수급적인 이슈로는 2차 전지가 좀 꺾이면 한번 올라는 갈 것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가려면 결국 성장이거든요. 이걸 언제 보여줄지가 좀 관건이고 다만 게임은 저는 좀 괜찮다고 보는 게 판호가 열렸잖아요. 중국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중국 시장이 열어준다는 것 자체는 모멘텀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게임 쪽은 신작 게임도 보시되 중국이 어쨌든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말이니까 1분기 실적 추정치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뭐 업종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이겠습니까? 한 그 아이투자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그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그 1월 달 있죠. 2달 전보다 지금 상향된 거. 그걸 순서대로 지금 나온 게 있어서 제가 그것만 일단 대표적인 한 10개 기업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지금 추정치가 많이 올라간 기업이 태광. 피팅 회사거든요. 요게 53% 그때 그러니까 1월 대비해서 지금 추정치가 올라간 거예요. 53% 더 증가했고 LX 일렉트릭 요게 이제 전력기기 회사죠. 요게 49%. LG전자가 41%. 현대일렉트릭이 요것도 아까 LS 일렉과 비슷한 업종입니다. 38%. 풍산 28%. 그리고 코스맥스가 한 24% 정도 이렇게 추정치가 일단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고 현대위아가 24% 정도 올라갔고요. JYP 엔터도 16% 정도 올라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 휠라홀딩스가 한 15%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요 기업들이 뭐 이게 꼭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정치가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 잘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상보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되고 이제 그런 추정치가 좋아지는 기업을 주목해 보자는 뜻이고 만약에 우리가 업종을 본다면 어떨까요? 업종으로는 확실히 제일 지금 좋게 보는 업종 자동차 같아요. 실적으로 보면 이번 1분기 추정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 자동차 물론 반도체는 정말 실적은 오히려 더 안 좋지만 그거랑 대비될 정도로 좋고 그렇게 보는 또 근거 중에 하나가 이번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자동차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수출이 한 50%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실적으로만 본다면 일단 가장 1순위가 좀 그 자동차 업종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적이 좀 또 좋게 보는 업종이 엔터사. 근데 엔터사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건 이미 다 알고 있고 주가가 좀 선반영을 좀 하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SM 이게 이벤트가 종료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도 아마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초보 투자자들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벌리의 보고서 듣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의 김소원, 오현진, 신민수, 조재원 연구원이 같이 쓰신 자료고 제목이 봄바람 부는 디스플레이 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OLED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삼성이 8.7세대 이제 그 신규 투자 이 세대 수가 증가하면 하나의 패널에서 많은 걸 또 생산할 수 있는 건데 기존이 6세대거든요. 6세대 대비해서 2.2배 정도 더 생산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 8.7세대가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요. 애플의 그 노트북 있죠. 맥북이라 그러죠. 거기에 25년, 26년에 들어갈 물량이 아마 이번에 투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장을 지어놓고요. 짓고 장비 발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25년, 6년에 나올 때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8.7세대 투자가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장비주들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게 진짜 오랜만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OLED 투자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그 IT OLED 그러니까 옛날에 스마트폰에 집중을 했는데 애플의 아이패드, 노트북에 들어간 이걸 다 IT라 그러거든요. IT OLED에 아마 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서
비중을 좀 늘릴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최근에 일본의 캐논 도키라는 회사한테 증착 장비를 좀 받아가 설비를 먼저 요청을 해가지고 아마 증설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특히 애플에 들어가는 그 아이패드 모델에는 오히려 LG 디스플레이 물량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다. 한 7대3 정도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 24년도에 애플 아이패드가 드디어 OLED로 출시된다. 근데 이게 왜 임팩트가 있냐면요. 애플 아이패드 5년간 평균 출하량이 5,300만 대거든요. 근데 애플이 보통 1억 5천만 대에서 아이폰을 2억 대 팔아요. 그러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보면은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이게 크기가 5배짜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예.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텐덤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소재가 2배가 들어간대요. 아이패드에. 그러니까 애플 스마트폰에 만약에 발광 소재가 하나 들어간다면 이건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소재 회사 입장에서는 크기가 5배 늘어나는데 물량이 늘어나겠네요. 예, 거기다가 이 2배 소재가 들어가니까 예. 그럼 거의 그냥 아이폰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는 거죠. 그 새로운 먹거리가 하나 딱 나오는 거죠. 기존의 스마트폰 말고도 아이패드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우리나라 뭐 업체들이 지금 이 BOE는 아직 기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OLED. 네, OLED가 아직은 이쪽에 아이패드 쪽은 충족을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LCD 쪽은 뭐 그쪽이 더 1등이죠. 1등이지만 OLED 이쪽은 아직은 역시 국내 기업이 좀 기술력이 높은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나왔던 게 OLED 당연히 아이패드도 있고 맥북도 있는데 하나 더 봐야 될 게 자동차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 벤츠 EQS 아마 사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거기에 LG전자가 만들어서 납품한 건데 그게 이제 OLED 같은 거. 근데 아직 OLED 비중이요. 자동차 디스플레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아직은 미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비중 자체가 지금 아직은 낮기 때문에 이게 침투율이 1%도 안 된대요. 지금. 앞으로 그 시장이 커지겠네요. 네, 자동차 디스플레이. 네, 거기도 아직은 LCD가 우세한데 아무래도 여기도 이제 OLED가 왜 좋냐면 휘게 만들 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자동차 앞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제 휘어지게 해서 평면이 아니니까. 그래서 훨씬 더 좋죠. 외관상 보기도 좋고. 그래서 여기 이쪽 시장은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1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삼성도 하고 있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이 이제 우리가 좀 그동안은 항상 스마트폰만 봤잖아요. OLED에서 안 좋으니까 안 좋았고. 근데 이제는 새로운 시장이 이제 열리는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디스플레이 업종 장비, 소재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종목을 말씀드리면 탑픽은 덕산 네오룩스, LX 세미콘, P&H 테크 요 세 개가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관심 종목으로는 PI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LG 디스플레이, SFA, 캠트로닉스, BH, 로체 시스템즈 요 기업들을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월 말 1분기가 끝이 나갑니다. 긴축이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고 또 시장 색깔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 점검과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